희망해 가셨어. 저도 아침에 가신다고밖에 얘기를 전화를 받아서. 다만 취재진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사과 입장만 전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호소와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지방 분권, 이제 시대 정신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내 생활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전주 KBS는 지방 분권이 우리 삶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방 분권의 현 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 박웅 기자입니다. 넓은 강을 따라 쭉 뻗어 있는 자전거 도로.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만든 146km 길이의 금강 자전거길입니다. 만드는데 380억 원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용할까? 완공 첫 해 43만 명이 다녀갔지만 두 해 뒤에는 3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근처 주민들조차 찾지 않습니다. 지금 뭐 아스팔트 길이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골의 그 느낌이 많이 없어졌죠. 금강 자전거길은 이렇게 AI 차단 방향할 때마다 출입을 할 수가 없어 무용지물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자전거길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한 해 86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유지관리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점심을 준비하는 이은주 씨. 순창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로당 290곳에서 노인들 식사 준비를 돕는 급식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해먹으려면 힘든데 여기 오면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세요. 반응이 좋지만 다음 달부터는 중단됩니다. 국비 지원 없이 순창군 예산으로만 추진했는데 넉 달 만에 예산 7억 원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재원이 뒤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에서는 특히 우리 군 단위에서는 이 복지 사업을 자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안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 토티단 씨. 둘째를 임신했는데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김제로 가서 출산할 계획입니다. 부안에 하나밖에 없는 산부인과에 분만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부안에서 아기 나올 병원 없잖아요. 여기 치료만 받고 김제에서 아기 나와야 돼요. 결국 분만과 산후조리를 지역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른바 원정 출산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안군은 산모들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출산 인구가 적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안 맞다 해가지고 안 된 거죠. 정부에서 이거를 승인을 안 내준 거네요? 네. 지방 분권 없는 지방자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생활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지방 분권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쇠락할 거라는 위기의식 때문이겠죠. 한 정부 산하기관은 30년 뒤에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사라진다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전국적으로 40% 가까운 시군구가 없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지역 내 총생산의 절반, 문화시설과 연구, 개발 투자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와 자본도 자연히 줄어들겠죠. 결국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데 이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지방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 이것이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활력을 되찾을 길이 아닐까요? KBS 뉴스 박웅입니다. 저희 전주 KBS 뉴스는 지난 시간 공영방송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뉴스,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는 따뜻한 뉴스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북도민들이 전주 KBS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조선호 기자입니다. 도민들은 KBS 전북권 뉴스를 어떻게 생각할까?
취재진이 만난 도민 192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1.6%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가장 취약하다고 꼽았습니다. 공영방송이 가져야 될 어떤 그런 국민의 권익과 어떤 공익의 이행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밀착형 뉴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뉴스가 적다는 의견도 각각 17%에 달합니다. 또 전북 내에서 전주권에 치우친 뉴스 관행도 문제입니다. 전북을 구성하는 거는 전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들의 소식들도 좀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 시청자 수요에 부응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SNS나 그런 걸 통해서 따로 채널 이런 걸 만들어서 지역 뉴스를 이렇게 뉴스 기사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도민들은 또 다양한 계층이 실제 겪는 일을 뉴스로 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비정규직하고요, 정규직하고 웬만하면 차별 없이 해줬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약한 부분을 많이 좀 보도해 주시고 학생 장학금도 줄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공정한 보도라는 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역의 어떤 행정,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리고 지역 내에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어떤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낡은 취재 관행을 벗어나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겨울 가뭄으로 전북 지역 저수율이 평년보다 11.9%포인트 낮은 64.8%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앞으로 석 달 동안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것으로 예상해 가뭄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는 10월 김제 민간 육종단지에서 열릴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라북도 등이 참가한 조직위원회는 종자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9시 뉴스였습니다.